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어 자녀들의 의대 편입,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어떤 부당행위도 없었다며 사퇴를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소상하게 해명했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핵심 논점에서 벗어난 자기 합리화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의 검찰 수뇌부의 줄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체포된 이은혜와 조현수가 진술을 회피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은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자 이은혜가 도움을 청했다며 그 뻔뻔함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유사시 남한을 핵공격할 수 있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했다고 하루 늦게 공개했습니다. 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는 지금 고른 장관 후보자들을 모두 안고 출범할 수 있을까? 가장 논란이 뜨거운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후보자가 오늘 해명에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인수위 단계에서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까지 여는 건 이례적인 모습이었죠. 조목조목 적극 설명했고 자진 사퇴는 없다 못 박았습니다. 먼저 백승호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에 자청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39쪽짜리 해명 책자를 배포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불필요한 염려를 야기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의혹에 대해 지인에게 청탁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심사위원 배정은 시험 당일에 추첨으로 무작위 임의 배정하게 되어 누가 심사를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편입 전형에서 두 자녀 모두 학사 성적과 영어 성적 순위보다 구술 평가 순위가 더 낮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자녀가 의대 편입 전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제한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청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 대학생 때 논문 2편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연구 참여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공과대학에서는 특성상 학부생이 논문에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런 사례가 유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자신과 상관없는 공과대학에서 집필했고 해당 지도교수와도 전혀 친분이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서 자녀의 편입학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다시 한번 관련 의혹들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면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북대는 정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네, 또 정호영 후보자는 아들 병역도 결백하다며 필요하다면 국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재검이라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2급 현역 판정이 5년 뒤에 왜 4급으로 바뀌었는지가 의아했는데요. 후보자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다혜 기자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신체검사 등급이 5년 사이 2급에서 4급으로 바뀐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이나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의 2번의 MRI 검사와 병무청의 CT 검사를 거쳤고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을 한 것입니다. 2010년 11월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재수 중이어서 입영 연기를 신청했고 2013년 9월 왼쪽 다리가 불편해 경북대병원에서 MRI 촬영을 했더니 척추 협착증 소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후 2015년 10월 재검 당시 병무용 진단서를 받기 위해 경북대병원에서 다시 MRI 촬영을 했고 병무청 신체검사장에서 CT 촬영을 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재검 당시 경북대병원에서 병무진단서를 발급받은 이유에 대해선 경북대병원이 지방병무청이 지정한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고 아들이 2013년 척추 질환으로 초진을 받은 병원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척추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봉사활동이 가능하냐는 지적에 대해선 병동 침대를 이동할 때 보조 역할,
환자의 휠체어 잡아주기, 길 안내, 물품 전달 등의 활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이 다시 병역 진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시면 그 의료기관에서 제 아들로 하여금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병역 의혹은 어떤 실질적 근거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중요할 텐데요. 일단 인수위 쪽에서는 해명은 충실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충실히 소명했다며 여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납득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저희도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국민들의 말씀을 무엇보다 경청할 생각입니다. 다만 제기된 의혹 가운데 명확한 위법 행위는 없는 만큼 조국 전 장관 사례와는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당선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들 상식에 맞지 않는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도 아마 질문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명한 바로는 전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에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보다 후보자가 요청한 객관적 검증과 인사청문회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논점에서 벗어난 변명 일색, 자기 합리화였다고 맹비판했습니다. 자교 출신 의대 교수 비율이 80%가 넘는 순혈주의가 공고한 경북대에서 과연 병원장 자녀가 편입 입학한 것이 공정했을지 국민의 의문은 이것입니다. 또 정 후보자가 당당하다면 아들의 병역 4급 판정과 관련해 MRI 등 영상 자료부터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영진 의원은 친구 구하려다 민심 잃는다며 윤 당선인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의 공정은 무엇이냐며 내로남불 역공을 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현 정부가 밀어붙인 검찰개혁과 결을 같이 해왔던 인물이죠. 그렇지만 검수완박 국면에서 대통령 면담조차 하지 못하고 임기를 1년 이상 남긴 채 직을 던진 겁니다. 먼저 김민공 기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대검찰청에 밝힌 건 오늘 오전 11시쯤. 내일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지만 하루 전에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린 겁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9년 법무부 차관으로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김 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이미 사직 의사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사직서 제출 사실은 오늘 공개됐지만 제출 시점은 오늘 이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박범계 장관은 매우 착잡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고위직들의 줄사퇴 전망도 제기됩니다. 이미 검사장 회의에서 대부분 검사장들이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사퇴 시점은 입법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우곤 대구지검장은 검사장 회의에서 사직 시점을 일임해달란 총장 의견에 모두 동의했다며 남은 검사장들은 법 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입법 폭주로 국민 피해가 불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 책임자의 충정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렇게 현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마저 사직서를 내자 청와대로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여야가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도 전하겠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에 이어 또다시 검찰총장이 중도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자 문재인 정권을 검찰총장 잔혹사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말고 모두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21대 국회 최악의 악법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멈추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표 제출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며 김 총장을 겨냥했습니다. 검찰 정상화 입법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익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옳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동안 반성과 변화를 위해 힘썼다면 오늘의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 개혁 이유를 다시 한번 깊게 숙고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호수 총장의 면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반응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혔을 때 하루 만에 사표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계곡 살인 의혹 사건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이은혜, 조연수가 잡혔지만 특히 이은혜가 제대로 진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범이 이렇게 진술 태도가 다르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가 있는데요. 잠시 후 아는 기자에서 이 부분을 짚어보고요. 먼저 오늘 상황부터 김용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검찰은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한 조사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인과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를 우선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이은혜가 답변을 피하는 등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수사에 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가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이은혜의 남편 윤모 씨가 물에 빠졌는데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보고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도주 경로와 함께 도피를 도와준 조력자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오피스텔에서 각각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가 발견됐는데 두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는 사용 기록이 없던 것으로 미뤄 대포폰으로 추정됩니다. 생존 이력이 전혀 남기지 않고 4, 5개월을 그것도 두 명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조력자가 전혀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검찰은 휴대전화 2대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검거 막후 상황 보도하겠습니다. 이들이 오피스텔에서 순순히 걸어 나와서 잡히긴 했지만 그 전에 한 차례 이은혜 아버지와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거 직전까지 심경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건데 어제도 놓쳤다면 또다시 미궁에 빠질 뻔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이은혜와 조연수가 경기 고양시의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건 어제 낮 12시 25분쯤. 그런데 검거 몇 시간 전인 이날 오전, 이은혜가 아버지를 만나기로 약속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아버지에게 전화해 죽고 싶다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며 만나기로 한 겁니다. 앞서 이달 초 경찰은 삼송역 인근에서 이은혜와 조연수의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하고 검문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에 딸을 만나기로 했다고 알리자 경찰은 자수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는 삼송역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고 경찰은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은혜는 끝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은혜 측에 재차 자수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낮 12시 25분 자수를 결심하고 오피스텔 복도로 나온 조현수와 집안에 있는 이은혜를 차례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복도 양끝에 수사관을 배치해 봉쇄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길어진 도피 생활에 심경의 변화가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제때 먹지도 못하고 뭔가 쫓기는 그런 기분이고 자꾸 이 시간이 지연되니까 지금 사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구나. 그 곤란함이 발생을 하고는 이제 심경의 변화가. 경찰이 검거하기 직전까지도 자수를 둘러싼 두 사람의 심경은 급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잡혔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던 이은혜의 모습이 떠올라 심경이 복잡합니다. 지금 피해자 유족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 유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의 계곡에서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 윤모 씨. 유족은 오늘 새벽 1시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습니다. 어제 낮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가 체포된 지 약 12시간 만입니다. 피해자의 누나는 동생을 담보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짐승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의 사망 이후 이은혜가 보인 행태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0년 봄쯤 윤 씨의 사망보험금 지급이 미뤄지자 이은혜가 유족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유족은 그 뻔뻔함을 아직도 기억한다면서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썼습니다. 해당 글에는 유족을 응원한다거나 가해자의 처벌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족은 그동안 사건이 덮어질까 두렵고 막막했던 게 사실이라며 늦었지만 법으로 심판받을 기회가 생겨 다행이라고도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 수배 이후 사망 당일 물놀이 영상 등을 접하고 많이 울었지만 이은혜, 조현수의 검거로 마음의 짐 하나를 내려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지방선거가 45일 남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대구가, 또 민주당에서는 서울이 눈에 띕니다. 먼저 대구는요, 김재원 예비후보가 유영하 변호사에게 합치자고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또 서울은 어떻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 또 박주민 의원이 각자 출마 의지를 재차 불태우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유영하 변호사에게 단일화를 전격 제안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는 홍준표 의원이 앞서고 김 후보와 유 변호사가 뒤쫓는 1강 2중 구도입니다. 박근혜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 김 후보와 박 전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받고 있는 유 변호사 입장에선 단일화를 해야 2강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 시간을 고려할 때 오늘까지 협상이 타결돼야 하는데 유영하 변호사도 빠른 시일 안에 만나자고 화답해 단일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선 민주당의 전략선거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 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홍대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유엔의 5번째 본부를 서울에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엔 제5본부가 이렇게 서울에 자리하게 되면 북한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누가 감히 서울에 스커드 미사일이나 장사정포를 쏠 수가 있겠습니까? 박주민 의원도 정치 세대 교체를 내걸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서태지 세대, 싸이월드 세대, 그리고 BTS 세대가 이제 전면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인물란 속에 민주당 공관위는 낙하산 전략공천은 물론 기존 후보와 경선까지 엄두에 두고 후보 선정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예, 정치인들이 눈살 찌푸리는 일을 할 때마다 이러니 자격시험이라도 있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진짜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걸 패스해야 이번 지방선거 공천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시험을 주도한 이준석 대표도 보고요. 저희 기자도 직접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고 또 누구 점수가 더 높을지도 궁금합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수능이라도 치르는 듯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파이팅! 시험 만점하세요.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광역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자격평가 시험을 열었는데요. 제가 한번 직접 시험을 치러보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30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 정책과 당원 당규는 물론 대북 정책과 청년 정책 등 다양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규정 같은 출마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것도 있고 인구 성장률 그래프 분석이나 XY 명제 분석 같은 논리 추론 문제도 출제됐습니다. 점수에 따라 최고 10%의 가산점이 주어지고 비례대표의 경우 광역은 70점, 기초의원은 60점이 넘어야 공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천이 걸린 만큼 시험을 치른 출마자 반응은 엇갈립니다. 우리가 이준석 당대표님 머리를 닮았는 줄 알았나 봐요. 너무 어지럽고 헷갈리게 이렇게
문제를 내놔가지고 생각보다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애를 먹긴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후보자들도 어느 정도 이제 선별할 수 있고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로 좀 같이 병행하는 게 그래도 그 시의원 공직자의 기본 소양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이번 자격시험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4,400여 명이 응시했는데 합당이 늦어지면서 국민의당 출신 후보들은 시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최선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게요. 네, 누구 대접인가요?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대접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과 네. 2년 7개월 전 조 전 장관의 기자회견 한번 비교해 보시죠. 비전과 정책 보상을 설명드리기도 전에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청문회에 출석해서 소명하고 설명드리는 것. 그러나 이제 더 기다릴 수 없고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으며 부당하게 허위 사실로 제 아이들을 공격한 일은 멈추어 주시길. 네, 물론 인수위 쪽에서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케이스랑은 다르다 선을 그었지만은 두 사람 모두 교수 출신이고 또 자녀 입시가 논란이 됐고 또 회견까지 열다 보니까 상당히 비슷합니다. 회견 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정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본인이 구체적으로 잘 해명했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전평,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 회견 뒤에도 비슷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나름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뭐 인수위나 당선인 측에서는 자꾸 조 전 장관이랑 비교가 되면은 좀 당혹스럽겠죠. 네, 오늘 나온 발언부터 함께 보시죠. 네. 이를테면 지금 조민 씨 이야기를 많이 비교하시지 않습니까? 명확한 학력의 위조, 위변조 사건이 국민 앞에 확인이 된 사안들인데 조국 전 장관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에만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최근 SNS에 딸의 중학교 시절 일기장 압수수색을 거론하거나 네. 조국 가족의 전례에 따라야 한다는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링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 볼게요. 정의당의 입법 노트입니다. 정의당의 입법 노트. 어떤 걸 만들겠다는 건가요? 네,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예. 개인 신상보다는 정책 청문회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입법 노트에 비교한 겁니다. 예, 정의당은 원래 이제 데스노트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트에 오르면은 고위직에서 낙마한다는 거였거든요. 네, 데스노트는 한때 정의당의 자부심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예. 정의당은 안경환 후보자의 청문회를 통해 자격 여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 전적으로 저희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기영 교수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즉각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지금 보니까 상당히 적중률이 높은 데스노트였거든요. 근데 이 데스노트라는 말을 안 쓰겠다는 게 공개적인 입장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네, 앞서 입법 노트 설명에서 보셨듯 예. 낙마 여부보다는 정책 검증에 집중하겠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네. 마치 이제 정의당이 사회생부 작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거는 좀 적절치 않다 판단을 했고요. 예. 그런 점에서 뭐 데스노트보다도 입법 노트를 쓰겠다. 데스노트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의당은 2019년 9월 조국 전 장관 임명에 찬성하면서 네. 데스노트가 예스노트가 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입법노트가 됐든 데스노트든 정의당이 국민의 시각에서 인사청문회에 임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양당 체제에서도 정의당의 그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2년하고도 한 달을 더 이어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드디어 내일부터 사라집니다. 미뤄뒀던 결혼 준비에 쇼핑, 여행,
기다렸던 일들이 차고 넘칩니다. 조심스럽게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김태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비 부부가 꼼꼼하게 견본 사진책을 들여다봅니다. 299명이던 결혼식 인원 제한 등 거리 두기가 내일부터 사라지면서 결혼식 준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날짜를 미룬다거나 위약금 이런 것도 걸려있고 해서 제일 걱정됐었는데 마음 놓고 아예 확정된 시간과 날짜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주말 웨딩 박람회엔 다녀간 예비 부부가 50쌍이 넘습니다. 예전처럼 이제 대규모 예식이라든지 큰 예식장으로 다시 미리미리 예식장을 홀딩하시려고 하는 부모가 많아지셨어요. 백화점 매장마다 손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끼리 자유롭게 모일 수 있게 되면서 나들이를 준비하는 손길이 바쁩니다. 놀러 다닐 때 조금 눈치 덜 봐도 돼서 좋고 선택지도 많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띄엄띄엄 앉아 드리는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체 수용 인원의 70%만 참석할 수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종교 행사의 인원 제한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9만 3천여 명으로 엿새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감소세가 뚜렷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이런 우리와 달리 중국 방역 정책은 갈수록 폭력적입니다. 특히 20일 넘게 봉쇄된 상하이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사람들을 집에서 내쫓고요. 또 항의를 하면 마구잡이로 체포해버립니다. 아무리 방역이 중요해도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까지 다룰 수 있을까?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복을 입은 경찰들과 대치 중인 시민들. 강제로 끌어내는 경찰에 맞서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중국 상하이시 방역당국이 일부 임대아파트 단지를 임시격리시설로 지정하자 하루아침에 집을 빼앗긴 시민들이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 두 손을 들고 저항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지만 소용없습니다. 여성,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끌고 갑니다. 경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잡혀간 가족을 풀어달라며 애원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코로나 봉쇄령 3주차에 접어든 상하이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필품 가격은 급등했고 제공되는 식량마저 변변치 않아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찾겠다며 한밤중에 문을 뜯고 가택을 침입하는 등 방역당국의 무리한 조치가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무리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작 신규 감염자 수는 최근 10일 연속으로 2만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신형 전술유도 무기 시험 발사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표현이 눈에 띕니다. 바로 전술핵 운용. 대놓고 핵을 쏠 수도 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겁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신형 전술유도 무기 시험 발사를 참관하셨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을 내뿜으며 솟구치는 신형 미사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이번 신형 미사일이 전술핵 운반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보도 직후에야 어제 오후 6시쯤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두 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고도 25km까지 솟구쳐 110km를 날아간 미사일의 최고 속도는 마하 4.0 이하로 관측됐습니다. 북한의 이번 신형 전술 유도 무기가 남한 핵공격에 이용할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인데도 합참이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비행 특성으로 봐서는 이제 방사포의 비행 특성하고도 아주 비슷하거든요. 발표를 할 큰 이유를 좀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북한 선전 매체들은 내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는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을 두고도 불을 즐기는 자 불에 타 죽기 마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러시아가 오늘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을 완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50일이 넘어가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전쟁도 아닙니다. 국제 공급망이 깨지면서 전 세계가 물가 파동에 휩쓸렸고요. 아예 정권 자체가 휘청거리는 나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스리랑카 도심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대포를 맞아도 대통령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국가부채 62조 원을 못 갚아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고 내일부턴 증권거래도 중단되는 국가부도 위기 상황. 대통령, 총리, 행정부 장관, 재정부 장관직을 장악한 라자팍스 4형제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불만이 퇴진 시위로 표출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중국 1대1로 참여에 따른 채무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난도 겹쳤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나 올랐습니다. 전기와 연료 부족 사태는 우리 교민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잦은 단전이나 정전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에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디젤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종이가 부족해서 학생들이 또 시험을 연기한다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연료 판매량까지 제한하고 나서며 기름을 사려 긴 줄을 섰던 시민 8명이 탈진 등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후 소비자 물가가 10% 이상 급등한 파키스탄에서는 의회가 경제난의 책임을 물어 임란 칸 총리 불신임안을 가결시켰습니다. Today we are celebrating the ouster of the PM, former PM Imran Khan, and he's trying to create a polarization. 에너지, 식량 수급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경제 리스크가 정치 리스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는 24일 결선 투표를 앞둔 프랑스 대통령 선거도 심상치 않습니다. 푸틴은 편집증이라고 비판해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푸틴을 존경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 친러 성향의 마린 르펜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7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물가 상승률, 고공행진 중인 기름, 가스값 등에 허덕이는 프랑스 민심을 르펜 후보가 생활밀착형 공약을 앞세워 점차 공략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J'aimerais avoir un gouvernement qui essaye d'anticiper les choses. Voilà, moi je trouve ça totalement anormal qu'en 2022 on soit tributaire de beaucoup de pays externes. 10월 대선을 앞둔 브라질에서도 물가 급등에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등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재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엄습한 세계 경제 위기가 여러 기득권 정권의 존립 위기로 이어지는 가운데 10년 전 밀가루값 폭등으로 촉발됐던 중동의 반정부 시위, 이른바 아랍의 봄이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화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세계를 보다 박수입니다. 머리 아픈 국제 정세와 상관없이 오늘 날씨만큼은 정말 좋았습니다.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들이 3년 만에 서울 도심을 달렸는데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동아 마라톤에서 역대 최고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2022 서울 마라톤 겸 제92회 동아 마라톤 대회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됐습니다. 남자부 우승자는 에티오피아의 게레메우 바이였습니다. 2시간 4분 43초. 역대 우리나라에서 열린 대회 최고 기록입니다. እንደጠበቅኩት ነው ያገኘሁት። በጣም ደስ ብሎኛል። ምናልባት ከዚህ በኋላ በተደጋጋሚ መመጣ ይመስለኛል። 2시간 4분대 선수가 3명이나 될 정도로 10도 안팎의 바람 없는 날씨는 최고의 조건이었습니다. 여자부에서는 루마니아의 멜리가 무려 16년 만에 대회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남녀부 우승자는 우승 상금 10만 달러에 기록 보너스까지 받았습니다.
국내 남녀부에선 규야 선수 오주환과 최경선이 각각 우승했습니다. 두 선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태극마크를 사실상 예약했습니다. Nasi na wasiwasi kidogo, tambefike mwezi wa 10, mwezi wa 9 toka nimekimbia mzuri sana. 2만 명이 넘는 일반 참가자는 GPS 앱을 이용해 각자 편한 곳을 달린 뒤 온라인으로 기록을 인정받았습니다. 10km 뛰었는데 진짜 엔돌핀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 사진입니다. 맑게근 푸른 하늘에 봄바람은 살랑살랑. 한마디로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였는데요. 반갑게도 봄 기운 가득한 날씨는 이번 주에도 이어지겠습니다. 내내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봄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동쪽을 중심으로 대기는 계속 메말라갈 전망입니다. 대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역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 10도 안팎에서 쌀쌀하게 출발해서 낮엔 20도를 넘기면서 따뜻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이 20도, 광주 23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온 자외선이 강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